탐색적 자료 분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칵스라는 분은 그 영국의 유명한 통계학자입니다. 이 통계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루틴하게 하는 통상적으로 하는 통계적 질문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 질문은 데이터마다 또 어떤 특정 그 상황에 따른 맥락 그런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통계적으로 하는 루틴들 그런 것들이 뭔가 퀘셔너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뭔가 질문의 여지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존 투키라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의 최고의 통계학자다. 그래서 이제 소위 여기서 말하는 이 탐색적 자료 분석, 익스플로러터의 탐색적이죠. 그런 거를 창시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자 우리가 이 근사적인 대답, 근데 뭐라고요? 제대로 된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질문에 이 근사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좋다. 근데 이러한 같은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고 좀 근사적이 그렇지만 이 제대로 된 질문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보다 좋다는 거죠. 이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못된 질문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항상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현실에 쓸모가 없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이 현실의 이 실제 데이터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초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EDA 이와 같은 기법들은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워낙 다양한 분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데이터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제 뭐 예제 그리고 야구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뢰 구간을 구한다. 그다음에 뭐 가설 검증을 한다. 이런 거 뭡니까? 우리가 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모수가 얼마나 될까? 구간으로 표시하고 모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검증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컨퍼먼트라고 그래요. 확증적이죠. 이거는 뭔가 확증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와 달리 이 이대 기법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통계 모형을 가지고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모형을 만들고 그러는데 데이터 이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 통계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질문, 통계적으로 답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주로 여기서 다 발췌한 것입니다. 전에는 여기에 있는 그 exploratory data analysis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그냥 원문 그대로 썼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해하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 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좀 많이 다뤘는데 여기서는 이제 7번째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기서 다루는 이번엔 다루는 이 시각화와 변수 변환 기법. 시각화는 뭐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은 이제 뭐 이 데이터의 단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렇게 좌우대치 심하다든지 이럴 때 이 변환 같은 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기법들을 다룰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변수에 대해서 왜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또는 이 변동이 심한 거를 설명하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또 변수 변환도 하고 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뭐 질문에 대한 답이 되면 거기에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도 하고 또 답을 찾다 보니까 이 질문이 좀 뭐 별거 아니더라. 그럼 이 질문을 이제 뭐 폐기 처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것도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한 거 모든 걸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 지지 플라투를 알아보면서 우리 뭘 했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지지 플라투 갤러리 해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가 이 시각화를 통해서 할 때 가장 좋은 것인가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색하고 또 만들어보고 또 설명하고 써보면서 이러한 능력이 계속 우리는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제 범정 변수부터 알아봅시다. 범정은 뭡니까? 어떤 변수가 범정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학점 이런 것은 점수로 표기하면은 연습형이지만 뭐 A 학점, B 학점, 뭐 C 학점 이러면 이거 범정이죠.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여기서 학점에서는 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뭐 A 학점, B 학점 이렇게 써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지역이다. 지역. 그러면은 이 지역은 어디에 사느냐? 그러면 이게 범정이죠. 뭐 전주에 산다. 또 뭐 서울에 산다. 또 뭐 대전에 산다. 이런 뭡니까 우리는? 뭐 광주에 산다. 범주죠. 그래서 이때의 그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전주에 뭐 얼마나 사느냐, 그죠? 또 서울에 얼마나 사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쉽게 표현하는 거는 이 막대기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거를 처음에 이제 하겠죠. 이 변동. 그래서 이 변동 이해하는 거, 베리에이션. 왜 그렇게 데이터 값이 변하느냐. 물론 이제 통계적인 거죠. 이거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라이브러리 지지플라2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이 그 그래픽 문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패키지인 거죠. 거기 안에 이 다이아몬드라는 데이터가 예제로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는 뭡니까? 여기다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층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막대기 그래프를 그리겠다. 자, 그럼 뭐라고요? 이 다이아몬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매핑부터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요 컷 이런 것은 이제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이제 실제 데이터죠. 요 x는 뭐예요? 요 x축 말하는 겁니다. x축. 그래서 이 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를 세공을 했을 때 아주 세공을 잘했느냐 아니면 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등급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별로 이 총 이게 한 5만여 개의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 데이터가 있는데 한 뭐 2만 개 정도의 아주 이상적으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등급이 이런 정도 있고 베리굿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서 이 막대기 높이 가지고 변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 데이터 컷 이런 거를 모르면 이런 거를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 찾아봅시다. 여기서 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뭐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RS들을 처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없는 거죠. 여기도 뭐 없이 하겠습니다. 저기서 그 자,
새로 이제 뭐 하나 이게 여러 가지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제 라이브러리 이 지지플랫이죠. 지지플랫. 자, 이거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시켜야만이 여기서 이제 뭐 이 헬프에서 여기 보면 여기다가 뭐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그 다이아몬드 5만 개 정도의 이제 그 넘는 그런 것도 가격이죠. 사실은 뭐 거의 5만 4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요 데이터셋의 이름은 다이아몬드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총 53,940개의 이 데이터 케이스 수가 있어요. 그런 행들 그리고 10개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US 달러인데 300여 달러에서 18,000달러. 우리 돈은 한 뭐 4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리고 한 이제 18,000달러 되는 거예요. 캐럿 다이아몬드 무게죠. 0.2 캐럿. 0.2 캐럿이 한 300달러. 300달러면 얼마인가요? 이거 뭐 한 아까 잘못했군요. 300만 원이 아니고 300달러면 한 40만 원 정도 될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오래전 거라 지금 더 비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무게, 캐럿. 그다음에 컷. 이거는 이제 컷은 뭐냐면 이제 세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들 등급 제일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색깔. 다이아몬드 3개인데 이 D가 가장 좋은 거예요. 훨씬 나쁘고.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뷰 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이러면은 실행시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컬러 여기 보면 뭐 E, J 뭐 이렇게 있는데 D가 가장 좋은 거고 J가 나쁜 거예요. 클래리티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투명하게 잘 보이냐 이게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IF면 아주 베스트고 I1이면 뭐 최악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크기에 관한 건데 길이 이게 이제 뭐 사각형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뭐 사각형일 때 우리는 이거 긴 쪽을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쪽을 우리는 어떻게 이 너비라고 합니다. 너비 이거 랭스고 이게 이제 위스죠. 그래서 x는 이제 그 길이고 y는 이 위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뎁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뭐 전체 뎁스 구하는 거는 뭐 이런 공식인데 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게는 몰라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 변수 10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 있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캐럿 무게도 좀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이 등급 같은 것도 아니 이 세공항도 잘해야 되겠어요. 컬러도 좀 좋아야 되고 투명도 그다음에 뭐 좀 커야 되겠죠. 이 큰 거는 뭐 이거랑 뭐 거의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 다이아몬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쓰고 여기 컷의 이게 등급이 뭡니까? 이 범주형이죠. 그래서 범주형의 등급별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타이디버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안에 이 ggplot 포함해서 dplyr 이런 패키지 들어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데이터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지만 이 dplyr에 카운트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tidyverse라는 패키지를 불러와야만이 이런 거 실행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파이프 연산자죠. 이 파이프 연산자
이 파이프 연산자를 쓰면 이 프로그램 코드가 짧아지고 깔끔합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 결과 뭘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세라 컷 등급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거의 결과 형식은 티블이에요. 이 데이터점 프레임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래 그 기본적인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담는 그런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티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이디버스에서 쓰는 요 기본 데이터 프레임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성능이 더 좋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컷 등급별로 빈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컷 등급이 뭐가 있습니까? 요 5개 등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n은 요 통계 낸 겁니다. 그래서 페어 등급은 1600개, 아이디얼 등급은 뭐 21000개 이렇게 나와서 막대 그래프를 그린 거죠. 자, 이건 이제 위에서 이제 계산한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들에서 요 필터는 뭡니까? 이것도 디플레이 아래에 있는 거죠. 캐럿이 3보다 작은 것들만 추려내는 거죠. 작은 것들. 그래서 스몰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요 스몰러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캐럿에 대해서 이 캐럿은 뭐예요? 이거 연속형입니다. 연속형. 그래서 연속형에서 뭘 그려야 돼요?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죠. 히스토그램 그릴 때 우리가 이제 뭐 이 데이터들이 있으면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구간, 요 구간의 너비를 0.1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럿이 있으면 0.1 단위로 빈도를 세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캐럿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1서부터 2까지가 있는데 이거 다 0.1 등급씩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 계단별로 이렇게 나와야지 알겠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이제 0.1씩이에요. 여기 이제 0.1 캐럿 안 되는 거 요만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0.1에서 뭐 이 사이에는 캐럿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가만 있어봐. 요거 여기가 0일지 모르겠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1, 0.1, 0.2 뭐 이렇게 되겠네요. 0.2 캐럿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실행을 해보면서 실제 그림이 나오는지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캐럿 있잖아요. 이게 위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각각의 그 무게지만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커팅 등급별 다르잖아요. 요거는 이제 양적 변수입니다. 요거 이제 범주형이죠. 그러니까 양적 변수의 변화인데 이네들 좀 합쳐서 보지 말고 이게 등급별로 이 커팅 등급별로 나눠보자. 그래서 아이디얼 등급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자. 그렇게 그런 거 할 때 이 각각의 이 커팅 등급 값별로 이 여러 개의 도수 분포 곡선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도수를 각 이 뭐죠? 이 각 도수 요거를 이제 세서 0.1 단위로 보는 거죠. 위에서는 요걸 이제 히스토그램을 했는데 여기다 하나 추가를 했죠. 추가. 이거 뭐 범주형이죠, 그죠? 범주형. 그러니까 이 캐럿을 나누는데 범주형 나눠봐라. 그래놓고 이네들을 히스토그램 대신에 이 도수 분포 곡선을 가지고 표시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이 페어는 상당히 이제 뭐 좀 등급이 낮은 거죠. 이런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이 아이디얼 등급 갈수록 뭐가 많습니까? 여기 0.2 한 뭐 2캐럿 이런 정도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는 단계 중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런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봐야 돼요. 이거를.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앞에서 이 캐럿까지 그리는데 요거를 0.1 단위만 했잖아요.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요 0.01로 한번 좀 줄여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기에 더 줄여봤더니 이런 식으로 1 여기 또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여기가 딱 이렇게 막 어떤 뭐 급격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2캐럿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세공을 하고 깎아내는데 2캐럿보다 작은 쪽으로는 안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무게 결정하는 게 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딱 2캐럿 되기까지만 이 원석을 가공하는 거죠. 여기는 언제 어떻게 또 뭐 한 1.5캐럿까지만 가공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여기 이제 무게 등급별이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이제 더 이상 안 깎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 무슨 뭐 0. 뭐 1캐럿, 뭐 0.2캐럿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런 패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이아몬드가 이런 식으로 캐럿 등급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뭐 스포츠 문제 다른 거 뭐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달라지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상점의 영향을 알아보는 건데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에서 이 Y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축에 여기 이거는 이제 X축 이겁니다. 축. 요 Y는 뭐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에서 X는 길이, Y는 너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Z는 깊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너비에 대해서 0.5 계급 단위로 해서 한번 히스를 그려봐라. 그랬더니 쫙 나와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축을 길게 잡아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여기 보면 이 빈도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쪽이 어디선가 굉장히 작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축적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표현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그리면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면 이 빈도가 너무 적게 나와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걸 확대해 보자. 어떻게 확대를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카운트 등급을 아까는 뭐 굉장히 크게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50까지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있는 거는 우리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에서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시키는데 여기 쿠드 카티전 그래가지고 y의 리밋을 50까지만 해라. 그러면 이제 비로소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여기 보면 한 7 정도 되는 이 빈도가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30이 넘는 여기 뭐 데이터 한두 개, 또 60 가까이는 한두 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상점들 이런 것들을 그림을 달리해야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값들이 뭐냐 궁금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특이한 값들을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디플레이 아래에 있는 거죠. 앞에서 배운 또는이죠. 이 너비가 3보다 작거나 20보다 큰 거, 그것만 이제 골라내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모든 변수 말고 가격과 XYZ만 뽑아내라. 그런 다음에 요거를 Y의 크기로 정렬해라. 그런 거를 unusual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자. 그럼 unusual은 뭐냐? 그러면은 티블 형식이고 변수는 총 4개죠. 여기 4개. 4개. 그다음에 데이터는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이 y 값으로 정렬했으니까 y의 이제 그 증가순이죠.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이 작은 것들 0에 해당하는 것이 7개가 있고 그다음에 31.8이 한 개, 58.9가 한 개죠. 그리고 가격은 뭐 2,000달러 또 뭐 12,000달러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도 그리고 실제 뭔지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상점 이 데이터가 있는 거 보면 이 데이터가 혹시 잘못 표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금방 배웠던 거를 실제 한번 적용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야구 데이터인데 야구 데이터입니다. 야구에서는 이제 던지는 투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자도 있습니다. 투수와 타자. 그래서 이 데이터 얻는 것은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전에 있던 거에서는 코드가 이제 달라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통해서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투수인데 은퇴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은퇴한 타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주소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게 이제 CSV 파일이거든요. 읽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를 읽을 때 이 안에 있는 데이터, 특히 이제 한글 때문에 그런데 한글이 들어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글 코드를 포기할 때 뭘로 했느냐? 이 과거에는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캐릭터 인코딩을 했어요. 캐릭터 표기를.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쓰지 않으면 에러가 났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 한글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 UTF 8이라고 하는 요거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이러한 한글이 깨져서 나오고 그러면 이런 걸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과거 때문에 살려놨는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긴 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있던 이 데이터. 자, 여기서 이 데이터가 뭔지 이해를 해봅시다. 이 데이터가. 자, 여기서 데이터가 주소를 세려보고요. 자,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가 보면 선수, 생년월일, 출신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콤마로 분리되어 있죠. 이름, 생년월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데이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투수에 대한 거죠. 투수. 또 마찬가지로 여기 타자에 대한 것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데이터를 먼저 읽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디버스, 이 타이디버스를 불러드리고요. 실행을 시키고, 자, 타이디버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위에 있는 것은 데이터가 있는 주소입니다. URL. 그 다음에 그 URL에서 데이터를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피처 보면 여기 보면 선수 간혜영이라는 선수고요. 생년월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생년이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같은 사람인 거죠. 출신교 보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연도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팀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이때에 이제 자책점 경기는 얼마나 했는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만 보면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타자에 대해서도 피처고요. 타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타자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좀 잘못됐네요. 여기가 HTTPS죠. 이렇게 여기 빠졌네요.
앞으로 들었죠? 좀 일단 이제 고쳐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이 선수들을 보면 동명이인이 있어요. 이름만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B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선수들의 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메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것만 우리가 실행시켜 보면 여기서 선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이제 끄집어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BB라고 합시다. BB. 그래서 BB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피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여기 우리가 이제 이 피처에 대해서 이 패치에 대해서 여기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이 투수에 대한 거에 요거를 우리는 이제 그 뭐죠? 이 앞에서 구한 이 타자의 BB랑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R 바인드를 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이 컬럼들은 같은데 하려면 그래서 BB에다가 이거를 이제 합칩니다. 이걸 어떻게 새로운 BB로 만들면 되는 거죠. 또 이것은 앞에 그 타자 구한 거에다가 이 투수 부분에 데이터를 얻어서 이 데이터를 양쪽 데이터 프레임에 뽑아서 합쳐놓은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4772 같잖아요. 그러다가 3034개를 이제 플러스할 겁니다. 여기다가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제 이 BB가 이쪽 합형만큼 변해요. 그래서 타자와 투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이제 합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선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이제 선수명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명이인이 있죠, 그죠? 또 생년월일만 갖고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름하고 그 뭐죠? 생년월일을 연결시켜 놔서 뭔가 이 야구 선수를 우리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BB가 갖고 있는 선수명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BB가 갖고 있는 생년월일 그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걸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김우석이는 뭐 1956년생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BB가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이디라는 거 이렇게 만듭시다. 요거를 아이디를 이렇게 아이디. 그러면 이제 BB가 다시 보면 이 선수와 생년월 이 두 개를 연결한 아이디가 있는 것이죠. 아이디. 자,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했으니까 설마 뭐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도 같고 그럼 찾아봐야겠는데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사실 해보긴 해야 되지만 해본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BB가 갖고 있는 아이디 그것이 이제 중복된 게 많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중복된 거 걸으려면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그죠? 유니크. 그래서 유니크 하게 되면 본래 이 BB가 갖고 있는 게 7806이죠. 그래서 유니크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아래 보면 총 몇 개나 있냐면 뭐 생략되고 이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하게 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플레이어 네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플레이어 네임이 총 몇 명이에요? 1761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7806개의 행이 있지만 중복을 제거하니까 1761개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 선수 각각에 대한 것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tidyR에 있는 separate 함수를 가지고 이름을 다시 분리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분리한다? 이름을 어떻게 분리하냐면, 자, 요 플레이어 네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름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거요? 이 플레이어 네임을 칼럼으로 받아서 뭘로요? 이제 쪼개는 건데 이름, 이어, 만스, 데이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그냥 이 블랭크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거는 그냥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고. 자, 여기 이 부분을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이게 이제 하나씩 다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이거를 스플릿된 거 SB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쪼갠 거를 저장해 보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SBB가 새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SBB가 뭔가 보면 이름은 가르시아. 그 다음에 출생 연도는 75년. 그 다음에 5월 21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작업 이게 1761명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야구 선수들의 여기 보면 이제 몇 월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자, SBB가 갖고 있는 여기 만스가 있죠. 이게 태어난 달이죠. 태어난 달. 태어난 달. 요거에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겠죠. 월별로 통계를 내려면 이게 테이블 함수죠. 테이블 함수. 테이블 함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각 월별 이 출생 이제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1월생은 141명, 2월생은 136명 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761명의 월별 출생 이제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1월 달은 31일, 2월 달 28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월별 이게 이제 이 날짜 수예요. 날짜 수. 그래서 총 이게 365일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 데이스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자, 이거를 이제 탭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요 날짜를 이제 하겠습니다. 날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 야구 선수들 1,760명이 있는데 이 야구 선수들은 이 월별로 이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생은 140일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월별로 이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이와 같은 날짜 수대로 해서 총 1760일에 기대되는 거죠. 똑같이 12분의 1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월하고 2월하고는 여기 3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를 거라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12월 31일 있잖아요. 여기 31일. 그다음에 1월 31일. 그러면 이제 여기 31일 있는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31일인데 야구 선수들이 여기서처럼 무작위로 이제 이렇게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야구 선수가 됐을 때 혹시 출생월하고 별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날짜의 비율대로 선수가 됐는가?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검증하는 게 가습기 검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 1월 달은 뭐냐면 1761 중에서 먼저 잠깐만요. 1761 중에 31일이 뭡니까? 아니 잘못했다.
우리가 365일이 있잖아요. 1월 달은 뭡니까? 31일이죠. 이거 총 몇 명? 1761이죠. 요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그러니까 뭐 어느 월에 태어나든지 간에 똑같이 야구 선수가 됐다면 이 1761명 중에서 365일분의 31일 요 정도 비율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선수가. 그래서 이거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2월생은 어떻게 해요? 2월생은 365일 중에서 28일이죠. 어떻게 해요? 1761명. 이렇게 다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스키아 검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확률이 전체 날수 우리는 365일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각각의 날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수들의 출생 연도의 실제 빈도예요. 이건 실제 빈도. 이 실제 빈도가 여기에 있는 요와 같은 이 월별 이 출생 빈도 요런 거랑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맞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카이저가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이 결과가 보면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라고요? 월별 일수에 비례해서 출생했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뭐 카이스키 검증 이런 것은 뭐 다른 통계 시간에 좀 더 뭐 배워야겠습니다만은 총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해요. 우리가 총 이 각각 총 이 뭐냐면 이 총 합인데 요 i는 1부터 12까지 해요. 12까지. 총 12달. 그러면서 각 달에 기대되는 빈도.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 각각의 실제의 빈도 빼기 기대되는 빈도. 제곱합니다. 이 제곱한 거를 나눠요. 요거 계산한 것이 이제 카이저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값이 커지는데 어떨 때 커지겠어요? 이 분자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날수록 커지는 거죠.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대한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믿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 12개인데 이 전체 12개 합하면 맞아야 되니까 한 개를 뺀 11개만의 자위도고 이때 B값은 10의 마이너스 한 7승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한 거랑 달리 우리는 야구 선수가 월별 출생 빈도는 다르다. 기대한 거랑. 이제 다르다는 거 이제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막대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 막대기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실제 빈도는 빨간색이에요. 이 파란색은 기대 빈도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요 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실제 빈도죠. 그다음 요거는요 기대 빈도죠. 그죠?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이어진 길이 이제 벡터인데 이어져 있으니까 행렬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행을 두 행으로. 그러니까 이 실제 1월 또 실제 2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12월까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대 1월에 기대되는 거. 또 기대 2월 기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행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별로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데이터 만들기 중요합니다. 뭐 할 때는요,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나란히 있는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이런지 알겠죠? 앞에서 했어요. 근데 막대가 나란히 있으니까 비사이드는 true입니다. 그 다음에 이 Y축의 한계는 0에서부터 250까지만 딱 줄였어요. 그 다음에 컬러는 이 레드하고 블루입니다. 이 레드는 실제 빈도, 블루는 기대 빈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름들 그것은 1에서 12까지 썼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레전드 이 범례는 이 탑라인이니까 오른쪽에 썼어요. 그리고 실제 빈도 기대 빈도 했어요. 그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캐릭터 그것은 여기 네모로 했습니다. 채웠고 컬러는 레드 블루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빨간색은 이제 실제 빈도죠. 3월생이 어떻습니까? 기대되는 건 한 150명 정도인데 한 190명 가까이 나온 거죠. 그래서 3월생, 또 4월생 기대한 것보다 많죠. 5월생, 6월생, 7월, 8월생 여기까지. 2월생은 비슷합니다. 1월생은 어떻게? 기대한 것보다는 좀 낮았죠. 그러니까 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는 보죠. 9월생 좀 낮았어요. 10월생.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기대한 것보다 높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11월생, 12월생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생, 12월생 태어나면 야구 선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3월생부터 들어가죠. 3월생부터 그죠? 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입학했으면 우리가 3, 4월생 이때 태어난 애들하고 11월, 12월에 태어난 애하고 몇 개월 차이 납니까? 거의 한 9개월에서 10개월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만 7살인 그 어린이가 9에서 10개월 차이 나면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키가 크고 또 몸무게 좋고 체격 좋고 하는 친구들은 이쪽 친구예요? 아니면 이쪽 친구예요? 아무래도 늦게 태어난 친구들이 좀 열세겠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늦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래도 체격적 열세 조건이라고.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야구 선수 된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체격 조건 좋고 하는 것이랑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고 뭐 하기 전에는 실제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를 좀 다르게 그려볼 수도 있는데 히트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트맵은 뭐냐면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으면은 뭔가 조금 좀 뜨거운 색 표현하고 데이터가 적으면 좀 차가운 색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데이터 한 거는 그런데 이번에는 뭘로 했냐면 월별 그다음에 또 날짜별 해가지고 빈도를 구해서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칼럼로 이건 안 하고 또 스케일 칼럼이 이러는데 결과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서 이쪽 칼럼 뭐예요? 1월부터 1일부터 31일까지 있어요. 여기는 1월부터 10월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진하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태어난 야구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여기 3월 달에 어떻습니까? 3월 달. 여기 이쪽에는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컬러가 좀 진하죠. 반면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색깔이 좀 옅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이 출생한 야구 선수들이 많다. 반면에 11월, 12월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이러한 그 작업들을 데이터가 달라져도 데이터가 달라지면 우리가 탐색하는 것도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습니다.